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메이지 유신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의 언어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으며 언어가 이 나라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중국어 당연히 한자죠. 중국하면 한자. 정말 어려운 언어죠. 중국어는 당연히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언어입니다. 중국어는 외국어를 번역할 때 의역, 즉 뜻을 기반으로 한 번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영화를 번역할 때 영화 제목 G.I. 조,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바로 이 한자 네 단어 특종부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G.I. 조가 맞는지 전혀 모른 채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특종부대가 맞기는 하죠. G.I. 조가 특종부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 특유의 G.I. 조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영화인지 전혀 감이 안 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포스터입니다. 스파이더맨은 과연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바로 쯔쭈샤, 검이라는 뜻의 단어의 쯔쭈와 협객할 때 협자를 써서 샤를 붙여서 쯔쭈샤, 거미 협객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어벤져스, 정말 유명한 영화죠. 저도 이 시리즈는 대부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어벤져스는 중국어로 후초저聯盟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복수자 연맹입니다. 이게 문화 사대주의인가? 어벤져스 한국어로 표현해도 복수자 연맹일 텐데 한국어로 해놓으니까 정말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중국어 영어는 이처럼 이름을 들어도 중국어를 모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스파이더맨을 스파이더맨, 어벤져스를 어벤져스라고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그럼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의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하나요?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죠. 이 두 사람 매우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바로 오바마와 트럼프인데요. 오바마, 트럼프 이름을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오바마는 오바마, 트럼프는特朗普라고 합니다. 퀴즈, 이거 과연 무슨 뜻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트럼프에는 특자가 보이고 오바마는 말맞자가 보이죠?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입니다. 단지 발음만 비슷하게 발음 비슷한 한자를 모아서 이름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중국어 회사들은 어떻게 장명을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중국어로 커코커러, 한자 그대로 읽으면 가구가락이라고 합니다. 뜻은 입의 즐거움을, 즉 코카콜라 발음과 비슷하고 동시에 뜻도 매우 좋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죠. 코카콜라는 의역이 매우 잘된 케이스며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어 한자에 기반을 한 중국명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커는 중국어로 헤이커라고 하며 뜻은 흑객, 검은 손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커들은 초대받지 않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검은 손님, 제 생각엔 뜻과 의미 매우 잘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번역이 망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벤츠사를 예로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는 뻔스라고 장명을 했는데 이 뻔스가 뻔스, 빨리 달려서 죽는다라는 것과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는 잘 팔리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후에 벤츠는 펀치로 개명을 했는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의미와 상통하기 때문에 벤츠의 경우에는 처음에 망했다가 좋은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어 장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중국어는 발음을 기반으로 한 번역보다 뜻을 기반으로 한 번역이 훨씬 더 많으며 이렇기 때문에 의역을 하려면 발음에 맞는 한자를 조합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이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국어, 일본어와 비교해서 상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화에 어울리지 못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한자에 가지는 자부심 또한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자에 가진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일본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언어이며 한자, 가타카나 그리고 히라가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어를 짬뽕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일본어를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나는 커피를 좋아해. 일본어로 간단히 코히가 스키데스,
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세 가지 언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카타카나로 나타내는 커피, 코히와 일본 한자를 나타내는 부분 칸지, 여기서는 스키, 좋을 호자, 히라가나, 순수 일본어라고 볼 수 있는 여기서는 무엇이 좋다, 나니나니가 나니나니 데스. 일본어는 영어, 한자, 일본말이 다 섞여 있는 짬뽕의 언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타카나를 통해서 외국어를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맥도날드,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마그도나르도라고 합니다. 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비어와 빌딩이 있는데요. 맥주죠. 비루라고 합니다. 중간에 길게 끌어야 합니다. 반면에 짧게 끊어서 비루라고 하면 빌딩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참 정말 이게 뭔가 싶네요. 즉 이런 식으로 외국어 음역이 정말 일본화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게 무슨 언어인지 전혀 가늠이 안 올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일본은 한편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자면 2017년 토익 평균 점수를 보면 48개 국가 중에 39등을 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보다 한참 아래인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기업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원자를 선별할 때 별로 어학 능력이라든가 영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자를 뽑을 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1위는 바로 인성입니다. 반면에 영어와 어학은 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대조되죠. 인성 이외에 어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회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금 이후에 가능성, 적합성, 성격, 서클, 대학교 성적 등등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은 일본 국내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 딱히 나가거나 영어를 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취업할 때 영어를 안 보고 일본어 능력 그리고 사회성을 더욱더 중요시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뭐 굳이 영어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취업하는 데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교환학생도 나가지 않고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 공부도 잘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화가 쉽게 빠르게 바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번역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논문이 며칠 아니면 완벽히 번역되어서 나오는데 뭐 굳이 영어 공부해야 될 필요 있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은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이는 바로 메이지 유신 시대의 유산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일본 정부는 앞장서서 학자들과 더불어 번역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갖춰놓은 인프라가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딱히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는 한자와 메이지 유신편 비디오를 참고해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가타카나를 사용해서 영어를 음역을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을 정도로 이상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번역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 회사에서도 쓸 일이 없으니 아무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가지 않고 영어 공부도 안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일본이 갈라파고스의 섬이 되어간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그런 일본어 번역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북한어를 한번 알아보죠. 영어는 전부 순우리말, 한자도 되도록이면 순우리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예만 들어도 다들 알 수 있을 건데요. 우리나라는 수중발레라고 하는 거를 예술헤엄이라 하고 인터넷 검색을 망유람이라고 합니다. 난 딱히 저렇게 왜 번역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망유람도 한자어잖아요. 이런 것들이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유추라도 가능한데 드리블을 2번 몰기라고 하는 거는 들어도 한참 생각을 해봐야지 드리블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죠? 바로 배척, 외세, 외제, 외국 문물, 특히 미제에 대한 배척 그 자체죠. 순우리말을 통한 주체와 독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북한 번역 시스템의 특징이겠네요. 한국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표현 문자 훈민정음에 기반한 한글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한국 번역 시스템의 특징, 영어도 잘하고 영어 그대로 옮겨도 되고 발음도 안 이상해지고 한자도 포용할 수 있고 정말 만능 언어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북한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언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다 아는 거니까 빨리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번역 시스템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어 번역 시스템이 정말 만능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초년생이 자동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비디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에 관련된 영상을 주로 올렸었는데요. 저의 직업이 금융 컨설턴트이기도 하니까 한번 금융과 경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문화와 사회에 관련된 영상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